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9월 4일 목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규장은 끝났지만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장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대고요.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카카오페이, 보성파워텍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시장이 코스피는 3200선에서 장기가 아니고 단기죠. 단기적인 저항대와 그 지지선 중요한 구간이 코스피는 320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 선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코스닥은 최근 들어 강한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 기류로 바뀌면서 800포인트를 다시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에서 지금 마감이 된 모습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은 크게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하락이 나와도 찔끔찔끔 올리면서 다시 저항대까지 부딪히고 다시 조정을 받다가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5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면 NO. 하지만 계속적인 수직 상승이 아니라 계단식 상승이 가는 걸로 질문을 하신다면 YES라고 대답 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적인 정세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부분, 또 중국이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또 그 어떤 회담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또 만났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이 좀 존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에서 반도체 부분을 자체 생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 있었던 엔비디아 관련주 종목들이 많은 하락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반도체도 조금씩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수는 회복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섹터들이 변화를 하면서 그 섹터들이 상승이 나오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회복을 해줘야 되는 이 테마주 섹터들이 빠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있냐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원전 관련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큰 슈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미국장에서는 그 미국의 원자력 관련주, SMR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가지고, 오늘 국내장에서는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보성파워텍이라든가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원자력과 그 다음에 SMR 관련주의 대장주죠. 그 종목들이 슈팅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슈팅은 나왔어요. 하지만 지수에 따른 상승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는 오늘 0.4% 정도 상승, 코스닥은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냥 상승 효과를 정도 받은 정도의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이 자꾸 꼬리를 다는 상승이 나왔다가 박스권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카카오페이 설명 이후로 보성파워텍도 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고 제가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2만원대 후반에서부터 6만원대, 7만원대까지도 계속적으로 매매를 반복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다가 또 스윙으로 전환을 했다가 또 한번 팔았다가 단타를 쳤다가 또 단기 스윙으로 갔다가 이렇게 15번 정도 반복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큰 수익을 준 종목인데, 올해 1월부터 9월 달까지 9개월 동안 15번이나 매매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관련주 종목들이 저하고는 좀 사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최근 들어서 변곡점이 다가왔길래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했는데, 지금 매수를 한 타점으로부터는 좀 눌렸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1차 매수의 영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앞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부분은 지금은 51,500원, 지금 넥스 트레이드 시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의 종가 52,000원 부근에서 오늘은 1% 정도 더 하락한 51,500원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매수를 1차 매수를 진행했어요. 자, 6만원대 초반에서 5만원대 요 파란색 구간, 요 구간에서 제가 각각 100만원, 100만원 1차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6만원대에서 초반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5만원대 후반에서 10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지금 평균 단가는 59,000원 정도의 1차 매수에 200만원 정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저는 한 종목 비중에 1000만원 기준으로 잡고 단타나 스윙, 이거를 에버리징 매매로 진행을 하는데요. 1차 매수는 현재 200만원이 이쪽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이시죠?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었어요. 반반의 슈팅 확률이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 슈팅이 나오게 되면 또 크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혹은 더 큰 지점인 이런 부분까지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매수에 원래 저는 10% 1000만 원 있으면 10%를 매수를 하는 편인데 좀 변곡점 중에 하나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100만 원만 담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을 담았는데 조금 아쉽게도 지금 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200만 원을 담을 거고 나머지 요 부분에서 제가 1배수를 더 매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요 부분에서 10%,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배수입니다. 20% 내지 30%를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맞추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요번에는 뭐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요 구간에서 이제 2차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구간인데 2차 매수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요 부분이 변곡점이기는 해요. 단기적인 변곡점이긴 한데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은 좀 말라 있지만 거래량이 조금 더 마르고 요 부분을 지지하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 금액에서 200만 원, 이 금액에서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5만 1,500원에서 2만 원 5만 2천 원 사이에 매수를 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1배수 1배수가 되니까 5만 2천 원과 5만 9천 원의 중간이죠. 그러면 5만 6천 원 정도가 평균 단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배수를 추가할 예정이다. 언제까지?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 내일 이렇게 양봉을 띄는 모습이 나오고 지수가 괜찮다면은 매수를 해서 5만 6천 원 정도까지의 평균 단가를 맞춘 다음에 슈팅을 기다릴 예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종목 비중에 40%를 매수를 하고 평균 단가가 5만 6천 원이 됐다면 나머지 60%의 물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까지 내려왔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넓게 살펴본다면 이런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이 현재 변곡점인데 넓게 살펴본다면 눌렸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 지금 현재의 평균 가격에서 마이너스 30%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너스 30%까지 베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매수를 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까지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30% 40%를 또 경험을 하면서 또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까지 내려왔을 때 나머지 60%를 추가 매수할 예정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종목들이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고 저는 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 방에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224일선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변곡점이라고 판단을 들지는 않고요. 여기서 잘못 매수를 했다가 이까지 밀려버리면 또 돈이 모자라거나 또 기간 조정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까지 내려오더라도 저는 좀 지켜볼 예정이고 요까지의 변곡점에서 1배수를 추가 매수한 다음 요까지는 그냥 놔두고 이까지 내려오면 나머지 60% 추가 베팅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만큼 빠지더라도 또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최소한 본전가 이상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할 예정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에 지금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힘이 지금 들어온 상태고 이 매수세를 동반한 세력들도 지금 물려져 있는 세력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력들이 그냥 나가지는 분명히 않을 거다. 분명히 이렇게 한번 올려놓고 이 부분까지 올리든지 아니면 이 부분까지 올리든지 아니면 뚫고 상승을 해서 세상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까지 상승을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단가 자체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이진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샀다 칠게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100만 원을 샀다 치면 평균 단가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 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서 최소한 한 300만 원, 400만 원은 담아줘야지 평균 단가가 좀 잘 맞춰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카카오페이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지켜보신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특히 대장주 카카오페이는 크게 문제가 없는 자리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보성파워텍이고요. 보성파워텍은 제가 지금 평균 단가가 4,000원 정도 되는데요.
4,000원 선에서 3% 수익 매도를 걸어놨다면 아마 스탑로스 매도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5% 스탑로스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스탑로스가 안 걸린 상태에서 이 꼬리를 다는 지점까지 제가 2% 3% 수익권을 계속 봤어요. 봤는데 일부러 수익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중기 추세권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최근에 강한 힘이 들어온 흔적도 보이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저항대가 있었죠. 저항대를 뚫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저항대를 뚫고 상승하는 모습 위에서 지금 종가나 박스권 행보가 계속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추세권 안에서도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지켜가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정리되고 나면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것이다. 어디까지 슈팅이 나올 것이냐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걸어놓은 4,220원, 4,250원 그 사이까지는 슈팅이 한번 5%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도 하지 않고 그냥 스탑로스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그 일자로 따지면 한 5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제가 종가 자체가 여기가 만약에 종가 부분이 밀리게 된다면 손절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 20일선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20일선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정배열 구간으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만 잘 지켜준다면 이런 강한 매수세들이 한 번은 상승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박스권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위로의 박스권은 자, 한번 볼까요? 그 위에 박스권은 지금 이런 부분이죠. 지금 이런 부분에 그 물려져 있던 어떻게 그 희생양들을 좀 구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본전가가 오면 팔거나 이런 투자자들이 많을 건데 이 부분을 깨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갈 수 있는 그 저항대가 뭐 5,000원대 초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되겠죠. 또 6,000원대까지 갈 수 있고 과연 뭐 이 부분까지도 가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괜찮게 보이고요. 뭐 최고점이 9,000원까지도 갔었는데 이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또 세상 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여튼 지금 현재 추세권은 괜찮은 수준이다. 그리고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잘 지지해주면서 앞에 이런 고점의 저항대를 뚫고 그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 3% 수익률이 나와도 그냥 단타로는 원래 3% 뭐 5% 정도 되면 수익을 욕심 부리지 않고 챙기는데요. 이 종목은 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 정도 걸어놨는데 3%에서 만족하지 않고 5%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뚝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자력 SMR 관련주 보성파워텍과 스테이블코인 대장주 그 카카오페이에 관한 그 영상 녹화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대응을 잘 하신다면 제가 대응하는 방법은 제 의견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장에는 대부분 수급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